조국 대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조국 대표가 뭐 당을 만든다 그럴 때 저는 미친 짓인가 이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2심에서 실형을 받아놓고. 예.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플랭크하고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뭐 더 이상 뭐 그 점에서 저희가 사법부를 쥐락펴락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법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을 만든 데서 저렇게 지지가 나온다. 그럼 이제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이렇게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헌정 체제라는 게 어디로 가는 거냐? 상당히 전 불행한 일이라고 봐요. 본데 저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만든 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게 주역이고 조연으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 뭐 검찰에서 그 뭐 입시 비리니 뭐 다 해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법 집행이 공정했냐 국민들은? 그러면 당신의 그 뭐 부인을 비롯해서 그쪽에도 같은 공정한 잣질 됐냐? 근데 대통령 될 때 아주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지금 저렇게 조국 혁신당의 그 돌풍의 역할을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비명 행사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실 이번에 나 투표장 안 가겠다 내 주변에도 많았어요. 결국에 근데 다 가시나요? 이제 그나마 조국 혁신당이라도 찍으러 가겠다고 하는 경우들을 꽤 봤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몇 석 정도 예상하세요? 아니 뭐 지금 나오는 지지율로 봐도 뭐 10석은 넘지 않겠어요? 10석은 무조건 넘는다. 아니 현재 뭐 민주당 그 위성정당보다 더 앞서잖아요.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법률적 방식으로의 명예회복에 성공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 조국 혁신당이 이 파란 불꽃 펀드라는 그러니까 총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파란 불꽃 펀드를 갖다 출시를 했는데 이게 불과 54분 만에 200억이 그냥 완성이 돼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파란 불꽃 펀드의 파란 불꽃이 뭡니까?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뭐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게 뭐 한석이나 가져갈까 이런 정도의 비아냥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래서 잘해봐라 이런 정도였는데 박지원 선배가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정청래 수석 최고부터 윤리징계위원회 협의해서 징계한다 그러고 뭐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공개 경고했잖아요. 이 최고위 안에 매우 경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징계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공천장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후보께서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의 글을 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선배가 갑자기 꼬리를 세게 내렸죠. 잘못하고 사과합니다. 그거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게 해프닝이 아니에요. 왜 이 단면을 내가 장황하게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위에서 뭐 힘을 합쳤다고 자신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총선 결과는 비례정당인 조국 혁신당이 10석에서 많게는 13석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더불어민주연합 이 비례정당도 조국 혁신당보다 비례 숫자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글쎄 지금 뭐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 축은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조국 반드시 신당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도 예측 안 하실 때 대표님은 제가 문재인 해보다가. 대통령 찾아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빛이 있다 이 사람한테 소주 한 잔 제일 먹고 싶은 사람이다.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 마치고 대통령님과 뭐 이렇게 술 한잔 했습니다. 네. 이번 뭐 비명 행사를 통해서 문재인 사람들이 많이 날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참고 있는데 이번에 왜 불구경 지역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갑니까, 현장을. 그러니까 조국을 통해서 앞으로 이재명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개딸의 시대지만은 문파의 시대도 여전히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살아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다. 조국 혁신당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가 뜨겁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총선 이후에 지금 봐요. TK 기반으로 정계 지금 개편이 뭐 이뤄지길 바라는 희망이다 이렇게 보시는 총선 거예요? 지금 불과 이틀밖에 안 났는데 개딸들 그냥 열받아가지고 난리잖아요. 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공격 엄청 SNS상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야권 이것만 정계 보더라도 개편. 야권의 정치 지형은 이제 큰 불씨가 여기 이 불과 한 6개월 후에는 어떤 사단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조국 혁신당을 최초로 예측하신 김성태 대표님의 전망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 그 정말 상상력도 뛰어나시네. 저기 그 당을 만들 거라고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아, 조국 신당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비법률적 방식의 도태 명예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뭔 소린가 그때도 전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아마 여기도 민주당도 이 총선 이후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임기가 되면은 아마 그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사람의 공통된 목표가 있어요. 두 분 다 사법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일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3년 기다릴 필요 뭐 있냐? 자신들이 정권 잡고 사면 복권시켜서 비선거권 전부 다 다시 원상 회복시켜버리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뭐 거예요. 그게 엿장서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한낱 그렇게 꿈일 뿐이지. 쉽게는 안 되는 네, 거죠.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서운한 거죠. 서운한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있다. 가까운 사람들 저 양산 찾아왔을 때 아마 어느 정도 좀 그 부탁 비슷하게도 한 모양인데 다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속으로야 그 서운하면 뭐 말할 수 없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문 정당의 그러면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좋은 의미로는 경쟁하는 거고, 예, 근데 상당히 시끄러울 거라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